이제 4월 초부터 포자가 비산이 되는데, 우리 낙엽, 가을에 낙엽 싹 치우라고 그러죠.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겨울에 바람 좀 세게 불어서 날아가면 모를까 사람이 일부러 치우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기상 여건이 아무튼 금년에 갈반병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상 여건이에요. 자, 금년에 다른 해보다 지금 한 일주일에서 열흘 늦습니다, 꽃이. 근데 3월 기상을 분석을 해보면 지난해보다 오히려 최고, 최저 평균 기온이 높아요. 1도에서 한 1.7도 정도 높습니다. 근데도 꽃이 늦어요. 그거는 물론 금년에 윤달이 들어서 이제 절기 따라가니라고 그러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2월 기상이 작년하고는 많이 달라요. 금년 2월 기상이. 2월 달에는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2월부터 온도가 높은 해가 꽃이 빨리 펴요. 근데 금년에는 지금 2월에는 굉장히 낮은 그런 기상 여건이었다가 지금 3월 달에 조금 기상이 지금 좋아진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상 여건이라면 오히려 꽃이 늦게 피는 게 오히려 우리 재배자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일주일 빨리 피나 늦게 피나 수확하는 거는 똑같아요. 수확 시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꽃 너무 늦게 핀다고 오히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금년엔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지금 기상 여건이 금년에 갈반병 피해가 상당히 심하게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상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 기온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월, 6월 저온 다습. 그런데 4월부터 초기 감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 4월 기상 여건이 갈반병이 확산되는데 상당히 적합한 기상 여건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방제하기 전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보호살균제라도 한번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한 번 정도 살포를 해 주시는 것이 금년에 갈반병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농사를 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오후쯤 오전 이제 이슬이 어느 정도 비가 어느 정도 마르고 난 후에 보호살균제하고 그다음에 진딧물약 그리고 조금 눈이 좀 많이 쌓여 있었던 그런 과원들은 요소하고 마그네슘 같이 혼용해서 한번 살포를 해 주시는 것이 꽃을 조금 더 활력을 실어주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이 타격이 좀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개화 전에 이런 기상 여건이 불량할수록 이 타격들이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타격이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것을 그냥 입이 좀 떨어지는 거나 이렇게만 치부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입이 떨어진 상태를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타격들이 노랗게 그냥 깨끗하게 노랗게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어떤 짙은 녹색의 무늬를 형성하면서 떨어지는지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타격이 빨리 떨어지는 거는 이제 두 가지거든요. 그냥 깨끗하게 노랗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찐녹색 무늬를 형성하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찐녹색 부분이 없이 전체가 노랗게 떨어지는 거는 그냥 저온 장애를 좀 일부 받아서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진녹색으로 형성이 되고 낙엽이 지면은 저거는 갈반병이 굉장히 빨리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제에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죠. 이렇게 진녹색으로 어느 정도 무늬를 형성하면서 떨어지는 경우는 초기에 갈반병이 상당히 많이 감염이 돼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5월 중순부터
이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5월 중순경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일찍 나온 잎들, 이런 잎들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해충 예찰하실 때 주로 네 군데를 봅니다. 여기 최상단부, 주로 이제 홍로계통에서 최상단부는 7월 중순 이후 홍로계통에서 탄저병을 예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눈높이, 여기에는 주로 잎을 보시는데 잎 앞면을 보시면 됩니다. 주로 잎 앞면에는 사과응의 성충이 있고요. 잎 뒷면에는 사과응의 알하고 유충들은 주로 잎 뒷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하단부, 수관 내부 쪽. 수관 내부에서는 잎 앞면은, 잎 뒷면은, 그래서 이거는 (5월) 중순부터는 수관 내부 쪽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예찰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앞면 쪽을 좀 금년에는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앞면에서 이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거. 금년 상황으로 보면은 5월 중순이면은 저게 충분히 예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금년 기상 여건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것만 빨리 찾으시면 갈반병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때에는 일반 살균제로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그때는 방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세 번째 사진 정도가 돼버리면 방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에서 요 6개 사진 중에 내 과원에 갈반병이 감염이 돼 있구나, 그래서 증상이 나타난다 느끼는 시점은 요 6개 사진 중에 몇 번 정도 될까요? 이 정도요. 그러면은 거의 99%는 다 감염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군다고 해서 농사 접으면 안 돼요. 갈반병은 치료를 하려고 하면 사실 힘들어요. 치료를 하려고 계속 약제를 살포를 하다 보면 낙엽은 더 빨리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반병은 잎을 지키는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낙엽이 더디게 될 수 있도록. 갈반병에 감염이 되면 낙엽이 거의 다 되죠. 그런데 그걸 안 떨어지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석회보르덱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확산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갈반병이 상당히 심하게 감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거를, 자,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병반이 멎었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 갈반병이 걸리면 무조건 살균제만 쓰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낙엽은 더 빨리 되고 병은 확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관리를 해서 이미 병반이 지금 멎었어요.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지금 거의 지금 병반이 멎어 있는 상태. 감염이 돼 있어도 지금 낙엽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됐건 병반이 눈에 육안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면은 살균제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EBI 계통, 침투성 약제, 이거는 살포하시면 잎은 더 빨리 떨어집니다. 이제 트리아졸계죠. EBI가 무슨 졸로 끝나는 다 3번. 이거는
입이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다 3번이 제일 지금 우리가 갈반병 걸렸을 때 제일 많이 쓰는 약제인데, 이거는 입을 굉장히 빨리 떨어뜨리는, 그리고 내성이 굉장히 빨리 생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관계없이 후지나 홍로 이런 품종들은 석회보르덱을 반드시 한 번 더 뿌려주세요. 그 대신 석회보르덱을 쓰실 때 그래서 석회보르덱 1차 살포하실 때요, 농도를 조금 달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10kg 넣지 마시고요. 전년도에 갈반병 피해가 있어서 낙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과원들은 500리터에 한 봉 반 정도만 넣어주세요. 초기부터 2봉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갈반병 피해가 없었던 경우, 즉 갈반병이 감염이 안 되고 농사를 지은 경우라면 그냥 한 봉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중순에 방제할 때에는 금년 같은 기상 여건이라면은 그냥 2봉 넣어주세요. 그래서 금년에는 6월 달에는 2봉을 넣어야 금년에 안전하게 갈반병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저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는 지난해 상황하고 비교를 해서 희석 농도를 결정하시면 되고, 2차 6월 중순 장마 전에 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2봉을 넣고 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고착제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보면은 발생 이후에 이제 방제하는 분들을 보면은 보르도액에다 탄산칼슘을 혼용해서 살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일부에서는 지금 탄산칼슘이 이 갈반병 포자 비산을 억제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르덱이 그 효과를 다 해요. 그리고 요걸 해주면 탄산칼슘을 혼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잎이나 과일의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그런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잎의 기능, 즉 탄소 동화작용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산칼슘을 살포하게 되면 착색이 굉장히 부진해져요. 탄산칼슘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착색이 굉장히 어둡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탄산칼슘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도도 떨어집니다. 과일 당도도 확실히 떨어져요. 그래서 맛이 없는 그런 과일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소 피해 예방 목적이 됐건 아니면 갈반병 병반 확산 억제 목적이 됐건 가급적이면 탄산칼슘은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이제 홍로인데요. 저 경우에는 이제 갈반병이 상당히 심하게 감염이 돼 있었는데도 잎이 거의 낙엽이 한 3%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다 지켰어요. 수확할 때까지. 그래서 갈반병을 확산을 억제하는데 물론 치료 효과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살균제 사용하시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잎이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과일 품질의 미치는 양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시기에 관계없이 갈반병이 보이면 석회보르덱을 반드시 한 번 더 써주세요. 그리고 2봉 넣어주세요. 병반이 일단 보이면. 병반이 많이 보이든 적게 보이든 병반이 보이면 무조건 10kg를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갈반병은 사과 딸 때까지 잎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관리를 해서 효과를 상당히 높게 본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남원에
갈반병이 심하게 감염이 됐던 그런 과원인데 석회보르덱 살포를 해서 완전히 피해를 보지 않고 1년 농사를 잘 지었던 그런 농장입니다. 꼭 이제 기본 방제는 개화전 방제, 장마전 방제 이 두 번이고요. 추가 방제하는 거는 병반이 육안상으로 확인이 될 때, 이때 살포를 해주시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2023년에 갈반병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했었죠. 그 해예요. 요게 2023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농가는 갈반병이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됐는데도 낙엽 거의 되지 않고 저 상태로 늦가을까지 유지를 했던 과원입니다. 보르덱 살포 조건이 살포 후에 2, 3일간 비가 안 와야 되죠. 근데 이걸 따지다 보면 살포 타이밍을 놓칩니다. 이거 절대 따지지 마세요. 2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즉 살포 야객이 다 마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후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피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방제를 제때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석회보르덱. 그래서 햇볕만 좋으면 12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럼 다 말라요. 그래서 너무 기상 여건에 너무 매여서 살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치료가 된 상태고 이거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100% 낙엽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상당 기간 잎이 붙어 있어요. 요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보통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에 저런 이제 낙엽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 시기에 감염이 돼 있더라도 잎이 낙엽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느냐? 요 시기가 사과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7월하고 8월이. 즉 금년에 과일이 가장 많이 비대가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내년에 과일을 달아야 꽃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이때는 잎을 한 장이라도 더 붙여서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갈반병이 걸려서 잎이 다 떨어져 버리면 비대도 불량해지고 좋은 꽃도 잘 안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년 과원 다니면서 보면은요. 자, 여기는 상단부는 꽃수가 충분해요. 중하단부는 영구칙지 있는데 고라니가 핥기도 했고 여기는 꽃수가 좀 부족해요. 많은 과원들이 금년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과일을 많이 달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럴까요? 금년에 이런 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착과량이 많았던 과원이 아닌데도 저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측지들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결과지나 측지를 아끼는 전정을 하다 보니까 하단부에는 햇볕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하단부에 과일을 제일 많이 달아야 할 측지들이 꽃이 부족한 경우가 금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럼 지금 뭘 해야 돼요? 사과밭에서 하실 일, 꽃 피기 전에. 지금 하기 딱 좋은 작업이 뭐냐면요. 지금이 마무리하기 제일 좋은 시기예요. 결과지, 단축, 그리고 측지를 너무 많이 아꼈으면 지금이라도 측지 빼주세요. 그래서 햇볕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내년에 좋은 과일을 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농업인들께서 측지를 너무 많이 아끼고 또 결과지도 너무 많이 아끼는 그런 관리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갈반병, 그 다음에 응애, 특히 전박이 응애, 이 피해가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반드시 조금 결과지를 좀 단축 전정. 이런 결과지 많을 겁니다. 금년에. 정화는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머물고 있고 밑에서 액화가 움직이는 후지 홍로 할 것 없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까막눈이 된 그런 꽃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리를 좀 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나무를 환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보르덱 살포가 조금 어려운 그런 경우라면 단제로는 방제하지 마세요. 병이 발생이 되고 난 후에는. 단제로 발생하면은 반드시 낙엽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이 발생이 되고 나면은 이런 합제 제품으로, 그래서 뭐 치료제, 침투성 아니면은 치료 성분하고 보호 성분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 사 또는 다, 그리고 사, 뭐 이런 형태의 그 합제들을 가지고 방제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합제 제품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여기 지금 상당히 다양한 합제군들이 있거든요. 뭐 치료제 뭐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보호제, 치료제 이런 성분으로 된 약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제로 쓰실 때에도 가급적이면 계통이 다른 제제로 합제가 되어 있는 그런 약제들을 교호 살포를 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치료 효과를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4가지 제품은 전부 다 디티아놀, 델란 성분이 들어있는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델란 성분이 들어있는 약제들은 가급적이면 빙수산도 넣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전착제도 넣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약을 사러 가면 판매처에서는 어떻게 처방을 합니까? 반드시 거기다 뭘 하나 끼워줘요. 영양제를. 그런데 영양제는 이게 오히려 병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병이 발생이 되면 탄저병이 됐건 갈반병이 됐건 병이 발생이 돼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약제를 살포를 하실 때에는 영양제는 절대 혼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갈반병이 발생이 되면 방제하실 때 여기에다 황산마그네슘 5kg를 같이 혼용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방제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입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황산마그네슘은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기본 2번 발화전하고 장마전,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황산마그네슘은 기본 사용은 2번입니다. 발화 초기, 그리고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 즉 추비 시용 주기 전이나 또는 직후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사용 시기는 생리적인 황화 낙엽 현상이 발생했거나 아니면은 갈반병이 감염이 됐을 때. 물론 이때는 이제 보르덱을 갈반병이 발생이 돼서 보르덱을 살포해야 될 경우에는 살포하기 전후해서 최소 7일에서 10일 간격을 두고 살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갈반병이 조금 힘을 덜 쓰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홍로도 갈반병 심하게 오죠. 근데 상대적으로 후지에 비해서 피해가 좀 적은 편이에요. 왜? 입이 크고 두껍기 때문에 홍로에서 갈반병 증상이 나타나려면 오히려 후지보다 훨씬 더 감염도가 높은 그런 상태예요. 응애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반병 방제 금년에 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